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정말 정교한 신호체계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약물은 대체 어떻게 그 신호를 정확히 가로차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없애고 심지어 의식까지 조절하는 걸까요? 오늘 약물이 우리 몸의 신경 고속도로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아주 사소한 근육 떨림을 멈추게 하는 것부터 큰 수술을 위해 우리 몸 전체를 잠들게 하는 것까지 약물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우선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신경계를 거대한 정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뇌라는 중앙 관제탑에서 내린 명령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손끝, 발끝까지 전달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약물들은요, 바로 이 고속도로 곳곳에 서 있는 교통경찰 같은 녀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요, 중앙 관제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바로 말초신경계입니다. 신호가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나 도착했어 하기 직전에 딱 가로채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에서 맞는 마취 주사, 다들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게 국소 마취제인데요. 이 약물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경이라는 도로에 아예 바리케이드를 쳐버리는 거예요. 신경세포에는 나트륨 이온이 들락날락하는 아주 작은 문, 채널이 있거든요. 이 문이 열려야 전기 신호가 출발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데 국소 마취제는 이 문을 그냥 쾅 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통증 신호가 아예 출발조차 못하게 되고 우린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신경의 명령이 실제 근육의 움직임으로 바뀌는 마지막 관문은 어떨까요? 바로 신경근육 접합부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움직여! 하는 화학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약물들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교묘하게 공략합니다. 여기서 약물들이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마치 자물쇠랑 열쇠 같아요. 첫 번째는 아예 자물쇠 구멍을 가짜 열쇠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열쇠인 아세틸콜린이 들어오질 못하니 근육이 수축 신호를 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방법은 더 교활해요. 진짜 열쇠를 꽂아서 문을 딱 한 번만 열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근육이 잠깐 움찔하고는 이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초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몸의 진짜 중앙 통제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뇌와 척수, 즉 중추신경계죠. 여기서부터는 특정 부위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고 복잡한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근육경련과 경직의 차이인데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흔히 우리가 쥐가 났다고 하는 근육경련은 근육 자체의 문제지만 오른쪽에 있는 경직은 다릅니다. 이건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뇌나 척수가 손상돼서 근육을 통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중앙 통제실에 직접 작용하는 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중추성 근육 이완제입니다. 이 약들은 근육에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라 뇌와 척수에 대고 워워 좀 진정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뇌리의 대표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바, GABA라는 신호물질인데 이 약물들이 가바의 힘을 확 키워주는 거죠. 뇌 전체의 브레이크를 거는 셈이니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겠죠? 이번엔 통증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게 사실은 꽤 복잡한 여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단순히 아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친 곳에서 신호가 만들어지고 척수까지 전달된 다음 척수에서 그 신호의 세기가 조절되고 마지막으로 뇌가 이걸 인지하면서 비로소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진통제들은 바로 이 여정의 각기 다른 지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끝판왕이 있습니다. 바로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이 녀석들은 아까 말한 4단계 중에서 세 번째, 바로 조절 단계에 직접 개입합니다. 척수에서 뇌로 올라가는 통증 신호의 볼륨 다이얼을 그냥 확 줄여버리는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보세요. 진통제마다 전략이 다 다르죠. 이부프로펜 같은 약은 애초에 통증이 시작되는 부상 현장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모르핀은 이미 출발한 통증 신호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그 세기를 줄여버리는 훨씬 강력한 방법인 거죠. 어디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통제 레벨의 끝판왕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분적인 신호 차단을 넘어서 아예 우리 신경계 시스템 전체에 전원을 내려버리는 거죠. 바로 전신 마취입니다. 전신 마취가 어떻게 우리 몸을 그렇게 완벽한 무의식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막고 그리고 키우는 아주 강력한 이중 전략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네, 맞아요. 국소 마취제처럼 신경세포의 나트륨 통로를 막아서 흥분 신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의 소음을 일단 줄이는 거죠. 하지만 진짜 강력한 건 바로 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뇌의 브레이크 시스템인 가바를 그냥 증폭시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브레이크 페달을 엄청나게 민감하게 만들어서 살짝만 밟아도 차가 획 서버리게 만드는 거죠. 흥분 신호는 막아버리고 억제 신호는 폭발적으로 늘리니까 뇌가 그냥 활동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전신 마취라는 게 그냥 주사 한 방으로 끝? 이게 아니에요.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 연주 같다고 할까요? 프로포폴처럼 순식간에 잠들게 하는 유도 약물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소플루란 같은 유지 약물이 수술 내내 마취 깊이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엄청난 팀플레이인 셈이죠. 지금까지는 약물을 치료의 관점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정교한 신경신호 조절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약물 남용과 중독이죠. 어떻게 똑같은 경로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중독성 약물들이 완전히 새로운 쾌감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우리 몸의 보상, 진정, 인지 시스템이라는 신경 고속도로를 그냥 무단으로 점거하고 하이제킹하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코카인이 망가뜨리는 도파민 시스템, 알코올이 과도하게 활성화하는 가바 시스템, 펜타닐이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시스템. 전부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조절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시스템들이에요. 같은 길에 가는데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뭘까요? 결국 딱 4가지로 요약됩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아세틸콜린, 신호를 켜고 끄는 나트륨 채널, 뇌의 브레이크 가바, 그리고 통증과 보상을 담당하는 오피오이드. 이 4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근육이 아프다고 다 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원인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 통증은 복합적인 문제라서 여러 단계를 동시에 공략해야 할 때가 많다는 점. 셋째, 마취는 정말 정교한 과학의 영역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은 결국 우리 뇌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약물은요, 정말 날카로운 양날의 검 같아요. 우리 신경계를 정교하게 조절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시스템을 장악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를 어떻게 하면 항상 책임감 있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